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녁이랑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추어탕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저녁 잘 챙겨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내일까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비 오면은 조금 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감기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이나 그런 때. 그래서 선풍기나 이런 거 계속 오랫동안 켜두고 자면 또 감기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잘 때는 덥더라도 또 새벽에 추울 수 있으니까 얇은 이불이라도 옆에 뒀다가 또 따뜻하게 덮고 그렇게 자도 좋을 것 같아요. 밥도 잘 챙겨 먹어서 친구들 몸 건강도 잘 챙기고 또 마음 건강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 중에 어떤 일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마무리도 잘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또 잠깐씩 스쳤던 그런 모든 인연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부분으로 또 뭐 관계적인 부분이나 또 업무 처리를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어, 행복한 기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빗소리 들리세요?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빗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비가 내릴 때 그런 풍경을 보는 것도 좋고 빗소리가 들려오면 그 빗소리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뭐 활동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따를 수도 있지만 또 비가 오는 그 상황을 즐기면 또 비마저도 그런 비가 오는 풍경을 예쁘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빗소리에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집중을 해서 또 오롯하게 그렇게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씩 시간이 된다면 친구랑 카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혼자 조용히 그런 비 오는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요즘에는 작은 책들도 있잖아요. 미니북들도 있고 또 전자북이 더 편하시면 그런 책들도 있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럿이 같이 지내는 시간도 행복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에너지 소모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은 쉬어가고 싶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나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채우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 먹은 것들은 제가 좀 더 둥근 마음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고 또 저한테 무례하게 해도 진심으로 그분의 행복을 빌어주겠다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그런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어서 그것도 제가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빌어줄 수 있고 또 선한 마음을 내면 그런 게 또 저한테는 공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좋고 또 제 마음 수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제가 가진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상대한테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그래도 그 기분이나 감정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 데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하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리는 마음이 중요하겠다. 그거를 실천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로는 이해해도 때때로는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도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러면서 제 자신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점으로 가야 우리가 서로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늘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상대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줬을 때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하세요라고 빌어줬을 때 정말로 좋게 바뀌었어요. 어, 그런 모습,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을 줬을 때도 이렇게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고 저한테도 바로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가져가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이런 마음을 내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넓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에너지들을 투척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러는 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 아이가 울고 있고 또 어떤 어린 시절을 많이 불우한 부분들을 겪었거나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슬픔이나 우울함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성장기들을 겪지 못해서 또 그런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방향으로 길이 난 거예요. 뇌에서도 이미 그런 길을 내기 시작했고 마음에도 어떤 부분은 병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갑거나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사랑으로 감쌀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서로 바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도 바로 그런 피드백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왔고 안 좋은 그런 기운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하니까 뭐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원망심을 갖지 않고 저 사람 마음에도 사랑을 심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랑이나 선함들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마음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지불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실행하는 마음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점점 내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그런 가까운 인연으로는 더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나누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가까운 인연으로 두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금은 좀 밀어내놓고 이러더라도 언젠가 또 인연이 닿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연이 소멸하면 또 소멸한 그대로 가는 것도 또 그냥 이치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이치들인 것 같아요.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보고 싶은 인연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인연이 계속 닿는 거라면 또 좋지 않은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만나는 인연은 좋은 관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또 내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면 상대도 감화를 받고 진짜로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영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진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고 진짜 따뜻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진짜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아름다운 생명 에너지의 기운들이 나는 원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더 소중하게 느끼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와 내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자꾸 다치고 우울해지고 또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또 제가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누구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누구한테 그렇게 귀함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내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한다면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여리고 힘든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해 본다면 다 같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들이라고. 그러면 스스로 그런 명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간을 쓰고 하는 거,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중한 시간들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 그리고 이 순간이 오늘 나의 마지막 축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죽음으로 가는 그런 순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신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병에 들지 않고 간다고 하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면 더 그런 부분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젊고 어린 친구들한테 어떤 마음들을 나눌 것인가,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좋은 가치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해보고 우리가 덕과 지혜가 있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량을 가져서 넓은 마음으로 좀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정말 어른다운 어른들이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늘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의 밝은 희망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정서적으로도 지켜주고 신체적으로도 지켜줘서 이 친구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또 몸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뚝 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어른으로 다음 세상을 이끌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가치는 그냥 존재 자체로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움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뭘 잘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나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스럽게 말하고 있나? 나는 어떤 어휘들을 쓰고 있나?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표정 근육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늘 웃는 모습을 갖추려면 정말로 내 내면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있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도 온화했어요. 표정도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지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스러운데 또 많이 많이 웃고 얼굴 표정들도 예쁘게 갖춰서 더 여러분 각자의 개성대로 또 각자의 매력, 사람마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잘하는 재능이나 자질들도 다 다르고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넌 그런 걸 참 잘하는구나. 부럽다. 그런데 나는 이걸 잘해.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빛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그렇게 끼칠 수 있다면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빗소리가 좋은 저녁인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항상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 내리는 빗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장가가 돼서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나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내적 자유의 상태. 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진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감정을 배려한다. 권력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을 포기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인다. 느긋하고도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친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된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본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산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 라고 동일시한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진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각한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 상태가 온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진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는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된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사랑과 안전을 바라보는 기본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곧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 화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는 지극히 소중하다.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하게 소중하다. 감정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목적은 남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결부된다. 이 장에서는 흔한 감정 반응을 살펴보고 그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감정 반응은 사랑과 무관하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해해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랑으로 통하는 것은 대개 애착과 의존, 소유욕이다.
부정적 감정.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타인을 향하는 모든 감정에는 자신이 내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기본 신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타인을 목표에 이룰 수단으로 여기고 활용한다.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도 환상을 가지고 기대하는 수준에서라도 타인을 계속 활용하려 한다.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가장 부정적인 감정들을 살펴보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타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분노. 가장 먼저 살펴볼 감정은 가장 부정적인 것들이다. 증오하고 적의를 품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복수하고 폭력적인 감정들이다. 바탕에 깔려있는 상상은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부상을 입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역으로 나를 피하고 증오하고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보다 덜한 형태의 분노는 타인을 비판하고 비판적 태도로 대하고 울분을 품고 부르트릉하고 마음을 졸이게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감정상 목적은 상대를 벌주고 미안하게 만들고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게끔 몰아붙이고 고통받게 하고 안갚음하고 깎아내리고 낮춰버리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도 물론 역으로 비판하고 역으로 울분을 품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관계 문제를 다루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상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머리만 모래에 처박는 타조처럼 문제를 회피하거나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용기 수준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가장 좋지 않은 감정을 살펴보고 이 감정도 인간이라는 상태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책임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국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우리 내면의 자아가 막대한 감정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을 잘 살펴보고 놓아버릴 이유는 충분하다.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감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식의 법칙과 마주한다.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드러내 보여주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항상 타인에게 영향을 주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역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의 양자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며 특히 고에너지 아원자 입자가 생각 형태와 이루는 관계에 연관되는 분야다. 자신의 경험에서 이 의식의 법칙을 직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대개 이를 알아차린다. 억눌려 있는 화난 감정을 감지하고는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다. 설사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언짢아 하는 상대의 에너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기운으로도 다 통하니까 이것들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100%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가 다 알아차리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야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여가지 이렇게 속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대하면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수준에서 서로 만난다는 실상은 다소 경악스러운 발견이지만 누구든 내면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전반은 내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직감적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이 알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자각한다. 심령 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런 직감의 전문가일 따릅니다. 이러한 실상과 처음 마주치면 일종의 가벼운 편집증을 겪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은 사적인 일이어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으며 모든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고 감정은 몸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를 보면 내가 타인에게 품는 감정들은 상대의 태도에 반영되어 내게 되돌아오며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상대도 갑작스레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인에게 품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더욱 직감적인 사람이 되면 전에는 너무 순진했다고 웃는다. 또한 심령 능력과 초심리학의 세계를 더 연구해보면 생각과 감정은 전문 심령 능력자들이 지구 반대편에 앉아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 점심 먹으러 가면서 가판대에 놓인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읽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선택적 무지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습관은 당신이 사람들과 잡담하는 대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 묻게 만든다. 뭐 새로운 소식 없나요? 라고 말이다.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떠드는 걸 저절로 듣게 된다. 남의 정보를 슬쩍 듣는 것으로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나는 관련도 없는 시시콜콜한 정보 바닷속에서 헤매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한 달에 기껏해야 산업 전문지인 레스폰스의 3분의 1 정도와 경제지인 주식회사를 한 권 읽는 게 고작이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다 합해봤자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결과지향적 독서를 위해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휴식을 위해 1시간 동안 소설을 읽는다. 도대체 이런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자, 나와 뉴 리치들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일례를 들어보자. 베를린에 머물던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했다. 나는 단 몇 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들이 누구에게 왜 투표를 하는지 물었다. 두 번째, 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따라서 나는 미국 언론에서 벗어나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당신들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았다. 이게 다였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대중 매체들이 수백 시간, 수천 페이지에 걸쳐 언급한 것을 종합해 평가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수십 명의 개인 비서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쉬운 예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만약 당신이 친구들을 해보지 않은 뭔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인 작가가 세계 최대의 출판사에 원고를 파는 일 같은 건 말이다. 그런 걸 묻다니 재밌는 일이다. 여기에 내가 이용한 2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1. 나는 독자 서평과 내가 하려는 일을 저자가 실제로 했는가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수십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랐다. 그 책이 실용서라면 나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했나 하는 설명 부분과 자전적인 부분만 읽는다. 그 책에 대해 시간을 들여 사색하거나 닮을 만한 가치는 없으니까. 2. 책을 활용해 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든 후 나는 이메일과 전화로 세계 정상급 작가 10명과 저작권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고
그중 80%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나는 이 책에서 다음 단계를 곧장 실행하는데 관련 있는 부분만 읽었고 그렇게 하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메일의 기본 서식과 전화 통화에서 말할 내용을 만드는 데는 대략 4시간쯤 걸렸고 실제로 이메일과 전화를 하는 데는 단 1시간도 안 걸렸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뷔페식으로 나열된 정보에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정상급 사람들이나 좋은 자들과 교류하거나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말이라고 하는 이칭 기술의 힘을 다시 발견하도록 하라. 진짜로 효과가 있다니까. 다시 한 번만 말하건대 적을수록 많다. 1. 지금 당장 매체를 끊고 일주일간 지내도록 하라. 당신이 정보를 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기는커녕 딸꾹질 한 번 안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식 접근법을 시도하되 빨리 해치우는 게 최선이다. 즉 일주일간 매체를 끊는 것이다. 정보는 성격상 아이스크림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경우 실패하기 십상이다. 나는 딱 1분만 인터넷을 하고 싶어. 나는 딱 아이스크림을 반 숟갈만 먹을 거야 라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짜고짜 딱 끊어버려야 한다. 이 연습을 마친 후에도 15,000칼로리짜리 포테이토 칩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 세계에 돌아가고 싶다면 좋다.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내일 당장 매체를 끊는 연습을 시작하라. 적어도 닷새를 꽉 채울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를 것.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부족한 제 마음을 닫고 늘 성장으로 가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 지혜를 배우고 또 제가 느끼고 생각한 부분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말하지 못한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밝은 곳으로 가져와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늘 진심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이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만날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어떤 인연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빗소리 자장가 삼아서 꿀잠 자세요. 모두 굿나잇. 안녕. 기분 좋은 생각으로 또 좋은 생각으로 또 기분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명상 음악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분을 만약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런 기분과 에너지들로 채워서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더 좋은 상상을 만들고 또 더 좋은 능력들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거니까 우리가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 굿라이.